회사 내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회의 시간, 업무 시간, 미팅 시간, 평상시의 대화의 그런 방식에서 상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언로가 트여야 되는데 이걸 트이게끔 하는 방식은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경영자들을 현장에 가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많은 경우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말 안 해요. 저도 말 적게 하고 싶은데 말 안 하니까 제가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핵심은 뭐냐?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창발적으로 주도적인 아이디어 혹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것, 현장의 문제점 이야기한다? 언감생심.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훌륭한 친구들을 뽑은 회사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드리는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서라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도 회의에 불만족한다. 왜 불만족합니까? 했더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결론 없이 회의가 흐지부지 끝나니까 그래요. 회의를 했으면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는 남들은 이렇게 열심히 딱 결론 내려서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회사는 출발점에 앞서 놓고 자꾸 사장님이 뒤로 미루고 팀장님이 뒤로 미루고 그래요. 사장님은 또 답답하니까 회의 시간에 마이크를 독점하게 되는 거죠. 직원들은 뭐라 그래요? 말만 회의지 그냥 자기 스피치 타임이야. 더 열받는 건 이미 결론 정해놓고 와서 오픈 마인드인 척 하는 거.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게 뻔해서 나도 아무 말도 안 해. 괜히 말했다가 욕만 먹어. 아직도 네가 내 마음을 이해 못했네. 식으로 욕만 먹으니까 회의 시간에는 조용히 있는 게 짱이야. 라고 직장 생활에 적응해버리죠. 경영자 여러분 어떠세요? 잔소리와 메시지의 차이는 뭡니까? 잠깐 회의 좀 하지 해놓고 내 이야기 막 하는 거. 이게 잔소리죠. 메시지는 어때요? 준비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회의의 명분이 아니라 경영자 메시지 시간 따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메시지죠. 핵심 차이는 뭐예요? 준비에 있습니다. 별도로 주제를 준비해 놓고 강의하듯이 메시지를 주는 시간과 회의할 때는 뭐예요? 의견을 모은다 그 말이잖아요. 회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강의 시간과 회의 시간을 섞어버리면 잔소리 되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답정너 식의 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아무 말 안 할 거야. 기분 나빠서 말 안 하고 만다. 소 귀에 경 읽어봤자 입만 아프다. 소신 있게 말했다가 왕따 되면 피곤하다. 괜히 틀린 말했다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윗사람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기업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돈과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실리콘밸리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초기에 얼마나 활발한 아이들이 나왔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의 결과물들을 바라볼 때 야, 얘네들 일 잘하네. 이런 이야기 했죠. 최근 말고요. 초창기 스타트업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도 늘 적자였대요. 돈이 없는데도 직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구성원들이 일하게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주는 장치예요. 뭐예요?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뭐라고 그래요? 타라고 불렀죠. 우아한 수다 타임이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김봉진 대표 시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대표로 갔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요즘은 게르만 민족 돼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최근에는 확인 안 했지만은 제가 작년 봄까지 확인했는데 그때까지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가 수천 명이 될 때까지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조직 내의 소통, 계속해서 시각화된 메시지 붙여주고 조직원들과 신규 진입자들 사이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아한 수다 타임, 이름으로 격주마다 계속해주고 1대 대표, 2대 대표, 3대 대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조직 문화 꿀팁은 또 뭐냐? 개인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주도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특징이 뭐냐? 훌륭한 사람 뽑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창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특별히 언로를 틔워준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걸 준 겁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회의 시간, 업무 시간, 미팅 시간, 평상시의 대화의 그런 방식에서 창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언로가 트여야 되는데 이걸 트이게끔 하는 방식은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보면 현장에서 어제도 경영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저는 매일 경영자들을 현장에 가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많은 경우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말 안 해요. 저도 말 적게 하고 싶은데 말 안 하니까 제가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오늘 후반부에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창발적으로 뭐 주도적인 아이디어 혹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것, 현장의 문제점 이야기한다? 언감생심.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훌륭한 친구들을 뽑은 회사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드리는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서라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 내 침묵 현상이 있죠. 구성원 간의 아이디어 교류를 차단시켜버리는 것 때문에 협력을 통한 창조적 결과 창출이 어렵게 되죠. 또한 리더의 계획이나 의도가 부하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하게 하여 실행이 잘못 일어나게 할 뿐 아니라 구성원 냉소주의가 만연되는 문제가 생기죠. 조직 내 침묵 현상이 그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 연구에서 동시에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 감정 손상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 괜히 말하면 내가 상대방의 반론이 있고 그 반론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두 번째, 말해봤자 반영도 안 된다는 무력감. 세 번째, 소신 있게 이야기했다가 다수 구성원들에게 왕따가 될 것 같은 두려움. 괜히 틀렸다가 리더에게 부정평가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앞사람에 대한 복종과 침묵이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우리 사회의 문화.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예스맨이 등장해 버리는 겁니다. 국내는 어떠냐? 자, 국내에서는요, 대규모 조사가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상장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했어요. 국내 기업 회의 문화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회의 문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5점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100점 만점에 45점이에요. 그러면 수미양가에서 가 아닙니까? 50점 맞으면 가잖아요. 대학에서 시험 봤는데 수강을 했어요. 야, 이번에 내가 교양 필수로 경영학을 했어요. 경영학 원론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45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거 F입니다. F. 50점 이하는 F죠. 그럼 뭐예요? 재수강입니다. 이거 안 들은 거예요. 너 놀았다. 이거 안 들은 거 다시 들어. 그겁니다. 대한민국 회의 문화 만족도가 F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제잖아요. 특별히 소통 부분은 더 낮아요. 44점이에요. 그중에서 회의의 비효율성, 응답자의 65.6%가 회의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응답했고 62.4%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좀 특색 있게 들립니다. 경영자로서 또는 조직의 리더로서 회의에 의사결정권자로 참여했을 때에 직원들의 마음속은 이 회의가 끝나면 이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범죄인을 벌할 때에도 재판 공판주의라고 그래서 죄형 공판주의라고 그래서 아무리 검사나 경찰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해도 공판장에서 공개된 재판장에서 결정을 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선고를 혼자 하고 이렇게 종이로 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서 재판정에 정좌해서 말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된 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인 겁니다. 이 법률 체제가 발전할 때부터 이거는 세팅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마주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회의 시간에 하세요. 미리 고민하고 회의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어젠다는 반드시 결정될 거야 라는 믿음이 조직 내에 있어야 말을 한다고요. 회의 시간에 결정 안 한다고 생각하면 말 안 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더 효과적이야. 그러면 회의가 공동화되고 결국은 회의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길어지죠. 회의 시간이 길다. 51.5%. 회의에서 주로 상사가 발언한다. 61.3%.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언더백 기업의 현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보호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내가 위험해질 것 같은 일을 회피하는 것이 저걸 하면 좋아질 것 같은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길을 걷다가 저쪽에 엄청 무시무시한 곰이 등장했어요. 그때 빨리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저쪽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꿀이 있어요. 그 꿀을 위해서 빨리 찾아갑니까? 어느 쪽 동기가 더 강해요? 저쪽에서 곰이 막 뛰어와요. 이게 나를 더 열정적이게 만듭니까? 저쪽에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꿀이 있어요. 그게 나를 더 열정적으로 만듭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에 먼저 반응합니다. 회의 시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도 좋고 회사도 좋을 것 같아. 그 동기보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약간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 이 말하면 나의 실력이 뽀록 날 것 같아. 이 동기가 더 큽니까? 자, 실험이 있어요. 재밌는 실험인데 이 실험은요.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실험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느 실험장에 들어갔어요.
앞에 굉장히 근엄해 보이고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이런 그래프를 보여줘요. 길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막대기와 오른쪽의 막대기를 비교해 보고 왼쪽의 막대기와 같다고 생각되는 게 A, B, C 중에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도 옷도 더 멋있게 입었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B라고 말해요. 틀렸네. 근데 두 번째 사람도 B라고 말해요. 쟤는 왜 그래? 세 번째 사람도 B라고 말해요. 네 번째 사람도 B라고 말하고 다섯 번째 사람까지 B라고 말해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A인데 이상하다. 착신가? 생각하다가 내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같다고 봤던 A라고 답하실래요? B라고 답하실래요? 이게 그 유명한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참가자가 총 8명이고 7명은 애쉬의 협력자였고 단 1명만 진짜 실험 대상자였어요. 협력자들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도록 지시받았어요. 놀랍게도 실험 대상자의 75%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잘못된 의견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전체 시도 중 약 3분의 1은 실험 대상자가 집단의 틀린 답을 그대로 따라서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A인데 옆에 있던 6명이 전부 다 B라고 말해요. 그러면 응답자 중에 75%가 한 번 이상 B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봐요. 너무너무나도 명확한 진실에 대해서도 집단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틀린 답을 대답했다고 해요.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얼마나 쉽게 억누를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직원이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상급자나 다수의 팀원들이 찬성하면 쉽게 자신의 의견을 굽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이죠. 게다가 이것은 내 시선이 너무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근데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의 동조가 너무너무나 빨리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극좌가 극우를 돕는 게 뭡니까? 자, 극좌는 묵종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임승차자라 그럽니다. 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에 티켓 값을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만 나가는 거죠. 티켓 값을 내지 않았어요. 즉 회의 준비하지 않았고 그 해당되는 어젠다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토론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 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무임승차자죠. 프리라이더죠. 그런데 이 극좌는 누구를 돕냐면 폭군이죠. 마이크 독점자. 왜요? 회의 시간에 와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폭군이 있어요. 마이크 독점자가 있어가지고 회의 시간 60분 내내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 말이 맞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말을 해줘요. 그럼 어때요? 나는 점점 더 무임승차하는 데에 익숙해지는 거죠. 또 어때요? 폭군은 어때요? 야, 너네들이 준비 잘해오고 토론 활발하고 하면 내가 많이 말할 필요 있어? 나도 말 안 하고 싶다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극좌와 극우는 상호 대립적 공생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시진핑의 권력 기반만 오히려 더 강화해주고 있는 거다. 이른바 중화민족주의의 열정을 더 일으키고 있다. 이런 표현들 아마 사회학자로부터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큰 이야기 했습니다만 작게 보면 회의 시간에 경영자가 폭군, 즉 마이크 독점을 할수록 직원들은 무임승차자가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의 시간에 직원들이 준비 안 해오고 묵종만 하니까 결국은 그 회의 시간의 주제에 의사결정 책임을 지고 있는 최종 보루인 경영자는 또 자기 혼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안 좋은 이 악순환의 고리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경영자를 위한 영상과 자료 그리고 AI 지식 구독 서비스입니다. 매일 새로운 경영 지식과 강의, 더불어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자료와 경영 양식, 그리고 최근에 AI 지식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리죠. 특별히 김경민의 경영 벙커 라이브 특별 기획으로 가인즈 캠퍼스 리더 멤버십 1년 이용권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할인된 가격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리더 멤버십 1년 이용권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단 10일 동안 특별 가격으로 하고요. 8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연간 회원권이 월 38,000원으로 45만 6천 원인데 할인가 김경민의 경영벙커 시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40% 할인을 해서 27만 3,600원, 월 22,800원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미 회원이시죠? 그러면 멤버십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식으로 되고요. 직원 멤버십의 경우에는 종료 이후에 업그레이드에서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지금 화면을 캡처하셔서 이 화면을 모바일로 찍으시면 비밀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경민의 경영벙커 라이브 채팅창에 고정 댓글로 시크릿 링크를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비밀 링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발행되는 경영벙커 고정 댓글의 링크를 눌러서 시크릿 할인 페이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 보시는 화면처럼 비밀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쿠폰 페이지는 리더 멤버십 1년 구독권을 공동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40% 김경민의 경영벙커 라이브 특별 기획으로 리더 멤버십 1년 이용권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즐겁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